1945년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하늘에서는 폭격기가 도시를 불태우고 바다에서는 함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군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작전을 시작합니다. 카미카제 특공. 돌아오는 것을 포기한 비행.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전투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태어나 카미카제 조종사가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전쟁이 한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태어난 시대. 당신은 1925년 일본에서 태어납니다. 그 시기에 일본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국가는 점점 군국주의로 변해가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애국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다 학생들은 천황사진 앞에서 절했고 선생님들은 말했습니다. 일본은 신의 나라다. 천황을 위해 죽는 건 최고의 명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우며 자랍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엔 그게 사회 전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당신은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보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조종사가 되고 싶다. 당시 전투기 조종사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강조 군인이 되는 순간 10대 후반. 당신은 해군 항공대 시험에 지원합니다. 경쟁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시력, 체력, 반사신경까지 모든 걸 검사받았습니다. 그리고 합격. 가족은 기뻐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 사회에서 조종사는 영웅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폭행, 규율을 어기면 집단 체벌,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교관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두려움을 버려라. 국가를 위해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라.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던 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집니다. 첫 비행. 드디어 첫 단독 비행 날. 엔진 소리가 울리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립니다. 그리고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당신은 엄청난 자유를 느낍니다. 푸른 바다와 구름. 그 순간만큼은 전쟁조차 잊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은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훈련 중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동기들은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어제까지 웃던 친구가 다음날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누구도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바뀌기 시작하다. 1942년 이후 일본은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미국은 엄청난 생산력으로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끝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격추에도 또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본은 점점 자원이 부족해졌습니다. 연료도 부족했고 숙련된 조종사들도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그 결과 훈련 기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예전 같으면 몇 년 훈련받을 조종사들이 몇 달 만에 실전에 투입됩니다. 당신도 압니다. 이제 전쟁이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늦었습니다. 처음 들은 단어. 어느 날 상부 회의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공 작전을 준비한다. 처음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집니다. 폭탄을 장착한 채 적 함선에 직접 충돌하는 작전. 즉, 죽는 것이 전제된 임무였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집니다. 일부는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원인가 강요인가? 공식적으로는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휘관 앞에서 누가 지원하겠는가? 라고 묻는 순간 손을 들지 않는 건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 상관의 눈빛,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모든 분위기가
사람을 몰아갑니다. 결국 당신도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는 사실상 정해집니다. 또 마지막 훈련. 카미카제 조종사 훈련은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착륙 훈련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를 정확히 들이받는 방법을 배웁니다. 목표는 항공모함 혹은 구축함. 교관은 말합니다. 한 명이 한 척만 침몰시켜도 성공이다. 하지만 당신은 밤마다 잠들지 못합니다. 정말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록에서도 많은 조종사들이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마지막 편지. 출격 전날. 당신은 가족에게 편지를 씁니다. 건강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다릅니다. 사실은 살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싶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술잔. 밤이 되자 동료들과 마지막 술자리가 열립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크게 웃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담배만 피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몰래 울고 있습니다. 당시 생존자 기록에 따르면 많은 젊은 조종사들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출격 당일 새벽. 정비병들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비행기 아래에는 폭탄이 장착됩니다. 당신은 비행기에 오릅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활주로가 멀어지고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강조 바다 위에서 몇 시간 후 멀리 미국 함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대공포가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주변 비행기들이 불타 추락합니다. 누군가는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격추됩니다. 당신의 손은 떨립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엔 한 생각만 남습니다. 살고 싶다. 또 마지막 순간. 이제 목표가 눈앞입니다. 함선 위 병사들도 당신을 발견합니다. 총알이 쏟아집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당신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가족? 후회? 아니면 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분노?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일부 조종사들은 마지막 순간 방향을 틀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던 겁니다. 전쟁의 끝. 1945년 8월. 일본은 결국 항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 조종사들은 이미 돌아오지 못한 뒤였습니다. 전쟁 후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생은 정말 필요했을까? 현재 역사학자들 상당수는 카미카제를 단순한 영웅주의가 아니라 극단적 전쟁 체제가 만든 비극으로 바라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조종사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학생, 평범한 청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시대와 사회 분위기 그리고 전쟁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인간이 극단으로 치닫는지 기억하기 위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정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